그리고 아들은 자유입니다.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여 강서는 사랑의 98이라는 연극극에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라는 말도 있죠. 이제 저 방송이 꺼졌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늘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김재룡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유세 기간 동안에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1년 만에 중지시켰다. 유화 메시지를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끄면서 전한 것 같아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 보내는 유화 메시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강화군의 국민들께서 벌써 1년 가까이, 1년 넘게죠. 지금 이 대북 확성기에 맞대응하고 있는 대남 확성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시달리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겠습니까? 예. 지금 이 대북 확성기와 맞대응하고 있는 대남 확성기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가장 큰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소음 피해인데 이 소음 피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예. 수면장애, 두통, 스트레스, 가축들이 유산하고 산란율이 저하되고 이런 건 둘째치고 그 지역의 숙박, 관광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가게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아마 오늘의 결정, 중지 결정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예.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북한과의 대화.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북한과는 일체의 대화를 남북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북과 제일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싸우지 않고도 이 평화를 유지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은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북 확성기 방송을 꺼라라고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지금으로부터 한 5시간여 전쯤에 이제 3시간 전쯤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건데요. 남북관계 신뢰 회복에 대한 조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 근데 이제 윤희찬 부위원장님 이걸 좀 봤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끈 거더라고요. 여전히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대남 확성기는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저런 부분을 이제 약속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저 부분은 대국민 약속이 아니잖아요. 예. 북한하고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부분 관련돼서 진전할 수 있는 협상 상대방이 있는 국가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상대 정부가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께 그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 지역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대남 방송도 그럼 같이 껐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호 호혜적인 조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여곡절 끝에 6년 만에 이게 재개가 됐는데 재개된 이유는 오물풍선 때문에 재개된 거잖아요. 서로 간에 압박을 느껴서 서로 간에 뭔가 적대기를 하지 말자라고 그런 그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조치했다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북한과의 접촉하에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너네도 좀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제안하에 했으면 납득을 하겠는데 예. 그 부분이 아직 불분명한 부분.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예요. 제가 대북 방송을 재개할 때는 NSC 회의를 거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모든 행정행위 내지 특히나 저런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일방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NSC를 거치고 국방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하셨어도 늦지 않았을 터인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상호 호혜적 조치 없이 했다는 부분은 좀 다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 만에 이제 어찌 보면 대북 관계에 관한 첫 번째 1호 메시지입니다. 확성기 꺼라.
이게 아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정확히는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우리 군 당국은요, 매일 최대 한 30km까지 전달되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 혹은 김씨 일가, 김정은 일가의 세습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 과거 K-팝도 틀었고요. 이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취임 초반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 같이 끄자 혹은 우리도 이거를 협상 카드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나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선거 과정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확성기 같은 부분들을 중단하도록 하는 부분이 공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천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북 확성기를 먼저 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이나 우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라는 점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지 못하는 또 물밑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북 확성기를 끄는 조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또 대북 관계가 또 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억지력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대화의 물꼬도 열어놓겠다라는 방침을 그동안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조치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딱 1년 만이에요. 좀 되짚어보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이렇게 대규모 우물풍선 연쇄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북한이 심리전으로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근데 최근에 윤석 대변인, 통일부도 사실 대북 전단 입장에 대해서 좀 바뀌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뭔가 북한에 어쨌든 메시지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그 카드가 일단 확성기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방송 안 하고 또 대북 전단 보내는 거 자제해달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북에 보여준 것까지는 좋은데 예. 그러면 북에 그러한 메시지를 줬을 때 북으로부터 뭐를 못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대화의 물꼬가 안 터진다든지 전혀 기존의 입장을 북이 바꾸지 않고 고수한다. 이럴 땐 그럼 어떻게 다시 재개할 겁니까? 우리 국민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관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금 북을 향해서만 일방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제대로 성과가 없을 때는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또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명확한 어떤 그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중단만 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신임 대통령, 신임 이 행정부, 새로 출범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올바른 태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입장을 낸 건 대통령이 직접 방송을 중지하기로 지시를 했고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방송을 중지했다. 오후 2시부터 한 4시간 전쯤부터 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 보면은 한 40대 정도가 있었어요. 이게 30km, 짧게는 10km, 많게는 30km 정도 가는 이 대북 확성기를 일단 껐다. 그러면 이 중지라는 단어는 이제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앞으로 북한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우리의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거나 하진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지와 중단의 차이를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어떻게 화답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통일부를 통해서
대북 전단을 지금 이제 그 살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민간 단체에게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살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오늘 국방부를 통해서 대북 확성기를 중지시켰다면 이에 걸맞게 북한도 그 맞는 상호 호혜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북쪽의 입장 변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대화에 손짓을 내미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일 관계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의 조치가 앞으로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잠시만요. 제가 아까 그 요청을 드렸던 게 있는데 잠시만요. 그 윤희찬 부위원장님. 결국은 방송 재개를 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면 이제 북한과의 관계 혹은 뭐 여당의 입장, 공식 입장, 야당의 입장도 전국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한 배경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2018년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가 우리는 효력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북한은 사실상 그거는 이제 무효화됐다라고 파기 선언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 군사 합의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던 것이고 군사 합의가 효력 정지됐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겁니다. 이런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럼 지금 그런 절차에 대한 앞선 평가나 조치 없이 그냥 대북 확성기 방송만 중단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요량으로 예를 들면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 또는 효력 정지시켰던 것을 다시 효력을 복구하겠다. 이런 앞선 전제 조건에 대한 사전 평가나 조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대북 확성기 방송만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야당의 평가가 뒤따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이제 자막 내용은 전면적인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지다. 뭐 아예 방송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뭐 중지다 이런 표현을 아마 대통령실에 쓴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 지난번 제가 작년 추석에 뉴스탑10에서 제보를 직접 받았던 것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북한과의 접경 지역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하고 있는 이 강화군에 작년 추석 연휴 때만 하더라도 저런 괴기음들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얘기는 남북관계 화해 무드에 대한 메시도 있고 지금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피해도 있으니 확성기 방송을 일단 완벽한 중단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일단 중지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꺼졌다는 1위까지 하나하나 만나 밟습니다.